こんなことだと思った。야, 그쪽도 막아서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역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여러분 제목이 뭐냐면 국외 독립운동의 전개라는 부분이에요. 시기로 따지면 1920년대 독립운동 활동인데 바로 시기는 어느 시기냐면 신령 양성운동이 시작했던 그 시기와 맥락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신령 양성운동, 예를 들면 돈을 기금 같은 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을 사자 했던 그런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글자 같은 걸 공부하는 문자 계몽운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 시기인데 1920년대 우리나라 바깥에 한반도 위에 있는 그 지역, 여러분이 교과서 예전에 내가 한번 그림을 써보라 했던 지역 있죠. 간도라든가 만주, 연해주 지역에서 다양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를 사실 모르고 있었겠지만 이 시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교과서 아마 64페이지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글인데 신채호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이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 필요 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내정 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운동을 하는 자 누구냐? 조선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 인도 일본을 구축할지며 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신채호라는 사람의 이 글을 읽어봤을 때 여러분의 느낌이 어떨까요? 자, 예를 들면 우리의 생존의 필요 조건을 다 박탈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박탈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것을 하나의 표현하는 아마 내용일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을 또 비판하냐? 내정 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운동, 저번에 내가 얘기했던 사람 있죠? 누구? 이광수, 예를 들면 기억나야 돼.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은 필요 없다 이거야.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자면 우리는 독립운동을 힘으로 쟁취하겠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지도에서 한반도 위쪽에 있는 바로 간도 지역과 그 큰 지역에 있는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수많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국내에선 독립운동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서 다양한 독립운동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활약들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1910년대 말에 1920년대 초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바로 뭐냐면 3.1운동 이후에 다양한 독립군들이 이때부터 만들어지게 돼요. 바로 대표적으로는 봉오동이나 이런 수많은 지역에 북로군정서, 서로군정서 이런 다양한 독립운동 단체가 있지만 여러분 지금 그걸 달달 외우는 것까지는 하진 않을 거예요. 다양한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다 정도만 기억합시다.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는데 이 단체 중에서 가장 크게 활약했던 인물, 오늘은 딱 2명 볼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홍범도라는 인물, 장군에 대한 이야기예요. 홍범도라는 이분은 원래 포수라고 해서 상당히 사냥을 잘하는, 총을 잘 쓰는 스나이퍼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 스나이퍼로 다양한 사람들을 사격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평안도라는 북부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일본의 핍박에 받아서 나중에는 이제 한반도 위쪽에 있는 간도 지역을 옮기게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수많은 군대를 키워서 이때부터 이제 일본과 싸우기에 준비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참고로 무기라는 건 상당히 비쌉니다. 여러분이 만원짜리, 2만원짜리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당시에 총을 만드는 기술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독일 같은 물건들을 이제 수입해서 보통 총을 사용하게 돼요.
근데 이제 총이라는 것은 이제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국가도 없었기 때문에 총을 정식적으로 수입할 수가 없어서 아름아름 가져오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선생님 비유로 한번 해보자면 아마 배그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가 M4를 주었습니다. 근데 총알이 7mm야. 그럼 문제가 생겨요. 총알의 규격이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을 쏘고 싶어도 총알이 안 들어가. 이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시 아주 열악했던 게 독립군의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름의 군대를 잘 이끌어서 했던 인물이 바로 홍범도 장군이라는 이 사람이에요. 이분이 일본을 자꾸 괴롭히다 보니까 일본군이 소위 말해서 스팀 뚜껑이 딱 열려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일본의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당시 이 영토는 중국이 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려요. 야 아무리 그래도 중국 땅인데 거기에 쳐들어가면 좀 그렇지 않냐. 아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무조건 쳐들어가서 홍범도라는 놈 잡아야겠어라는 마음으로 이제 일본군이 뛰어가게 돼요. 당시 홍범도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주민들을 잘 추스려가지고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군사 훈련을 시켜서 자신의 군대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일본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에 다양한 정찰병들을 쫙 뿌려가지고 그 지역에서 조금씩 매복을 시켜요. 숨겨놓은 다음에 일본군이 올 때마다 계속 유인을 시켜요. 깊숙한 곳으로 쭉쭉 유인을 시키다가 가장 깊숙한 곳에 딱 들어갔을 때 어서와 하면서 그때부터 총을 사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군의 군대가 아주 초박살이 나게 되는데 이 사건의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봉오동 전투라고 하게 돼요. 봉오동 전투.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군이 상당히 충격에 빠지게 되는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이 이제 스팀이 받잖아요. 너무 열받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더 많은 군대를 이끌어 가지고 이때부터 다시 한번 군대를 봉오동으로 출동시키는데 이제 더 이상은 좀 이제 홍범도 혼자서는 하기가 어렵다 생각 판단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독립군과 힘을 합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수많은 각 지역마다 수많은 독립군들이 있어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거는 하나로 딱 뭉쳐서 싸우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당시에는 각자 이제 그 자기 독립군을 이끌었는데 그 중에 다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김좌진이라는 장군이에요. 이 김좌진의 장군도 이제 홍범도와 뜻을 같이 해서 거기에 수많은 독립군들도 같이 뜻을 함께 해서 최소 5군데가 넘는 독립군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산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좀 더 지역이 넓다 보니까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일본군과 맞서 싸우게 돼요. 일본군은 이제 자기가 어마어마한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냥 물량으로 밀어붙이지만 해서 싸우게 되지만 실제로는 청산리 이쪽에서 매복해 있는 군사들이 총을 쏘게 되고 사람들은 완전히 일본군을 박살내게 됩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우리나라 3대 대첩에 들어간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는 청산리 대첩이라고 해요. 청산리 대첩. 자, 이 사건은 딱 끝나고 이제 김좌진은 당당하게 딱 서서 이제 사진 기념 촬영을 착 찍으면서 이 사진이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청산리 대첩으로 연합부대가 가장 큰 전쟁의 성과를 거둔 게 이게 청산리 대첩이었는데 자, 제일 첫 번째 봉오동, 두 번째 청산리 대첩 두 번의 전쟁을 크게 승리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이제 승리했으니까 기분이 막 좋아서 텐션이 업되겠지만 일본군 입장에서는 소위 텐션이 아주 끝까지 떨어져서 참지를 못하게 돼요. 자, 이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당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도라든가 만주 지역 또는 연해주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 간도 지역이 문제다. 간도 지역에 있는 일부 있는 이제 조선 사람들이 자꾸 독립군을 지원해 주니까 이 지원 보급을 아예 끊어버리자 판단해서 그 독도가 말 잘못했네. 간도 지역에다 군사를 파견합니다. 민간인들이 이제 밤을 농사를 캐고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군이 왁 쳐들어와서 그 지역을 완전히 불살라 버려요. 얼마나 심했냐면 거의 웬만한 마을들이 다 폭파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서 10,000명 가까이 있는 그냥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거기에다가 학교 등도 불타게 되면서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지켜봤던 미국인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 젖은 만주 땅이 저주받은 인간 사이의 한 페이지다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로 그 지역이 초토화가 되게 돼요. 자, 여러분이 군인이었다 생각합시다. 여러분 군인인데 자신들의 가족들이 그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 죽고 자기 가족들이 사라지는 그 모습을 멀리서나마 지켜보는 그 감정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독립군의 사기가 아주 바닥끝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열심히 내가 싸우려 했던 것은 내 가까운 사람들, 친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거였는데 그 자체 보급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하면서 마음이 슬퍼했을 때 당시에 어디서 손을 뻗게 되면 위에 있던 러시아가 당시엔 소련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 러시아가 손을 쭉 뻗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 좀 도와줄 테니까 우선 이쪽으로 와. 자유시라는 우리의 한 동네가 있는데
그쪽에서 한번 뭉친 다음에 나중에 잘 정리해서 일본과 싸워보는 거 어떻겠니라는 스카우트 제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홍범도라든가 김자진이라든가 수많은 이제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전부 다 바리바리 보따리 싸가지고 그쪽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설명할 내용은 너무 많고 논문도 길지만 학교 교과서라든가 여러분이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머리가 좀 아플 수 있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게 될 거예요. 조금 약간 요약이 좀 심할 수 있지만, 당시에 러시아라는 이 군대가 원래 우리나라 군대를 끌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들의 전쟁이라든가 자신들의 여러 가지 이용 목적에 따라 군대를 쓰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주는 떡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원해주겠다 말을 해놓고 막상 자유시에 다 모이니까 뭐라고 이제 막 나팔을 부냐면, 야 이제 너네 가지고 있는 무기 다 내놓고 이제 우리 군대에 들어와서 우리 군대에서 일을 해, 이렇게 막 선포한 거야. 그러다 보니 홍범도랑 김자진 많은 장군들은 야 우리가 일본군과 싸우러 왔지 러시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건 아니야 하면서 서로 이제 가는 지휘부끼리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사회주의라든가 러시아를 믿는 일부 세력들과 러시아를 믿지 못하는 세력들 두 가지가 국내끼리 싸우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바로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게 돼요. 자유시라는 동네에서 같은 민족에 있는 같은 군인들끼리 서로 총을 쏘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겪게 되고, 이때부터 우리나라 최악의 참사를 겪으면서 독립군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되게 돼요. 이 사건을 계기로 유명했던 홍범도 장군은 저 러시아 멀리 다른 지역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김자진 장군 나중에 독립군을 정리하라는 와중에 어떤 암살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참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독립군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참 안타까운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설명이 좀 길었지만 한번 이것을 정리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바로 봉오동 전투. 홍범도 장군이 대한 독립군이라는 군대를 이끌어서 했던 첫 번째 가장 큰 승리. 자, 두 번째는 이제 김자진 장군이 했던 청산리 전투인데, 청산리 전투 같은 경우는 김자진만 한 게 아니라 사실 홍범도 같이 했어요. 이제 수많은 군인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빵에서 일본에게 어퍼컷을 딱 날렸던 사건이 바로 청산리 대첩, 청산리 전투 대첩 둘 다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일본이 더 이상 빡이 쳐가지고 우리나라에는 간도 지역을 박살냈던 사건이 간도 참변이고,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러시아의 헬프 요청이니까 러시아로 갔는데, 자유시라는 동네를 가니까 너네들끼리 뭐 잘해서 뭉쳐가지고 우리한테 다 들어와 하니까 야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서로 총을 겨누고 빵 샀던 사건이 자유시 참변. 이렇게 되다 보니까 1920년에는 너무나 확 복잡하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독립군도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상당히 국외 독립운동이 힘을 겪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군이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제일 처음에 문제가 뭐냐면 하나로 뭉치는 게 참 어렵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로 뭉쳐보자 하면서 자유시에 있던 군대들이 다 다시 밑으로 내려와요. 간도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다양한 그 지역에서 독립군을 여러 가지 수많은 수십 개의 단체를 이제 정리하게 되는데, 정리하면서 총 3개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3부라고 해요. 3부.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면서 이때부터 독립군이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당시 여러 가지 사상이라든가 독립운동의 방향 등 때문에 조금씩 갈라져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3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됐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 3가지가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 야, 3가지도 삼각형, 삼각형, 트라이앵글로 이제 하다 보니 이제 우리도 다시 한번 한 개로 뭉쳐보자.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국내에서도 사회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라는 사람들,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로 뭉쳤던 단체가 하나 있어요. 신으로 시작하는 신간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바깥에 있는 수많은 독립군들이 하나로 좀 뭉쳐야 된다. 언제까지 각자 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안타깝게도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2개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것을 국민부하고 혁신의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독립군의 2가지 단체가 이제 나중에 1930년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독립군을 이끌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독립군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유시 참변을 겪고 내려와서 수많은 부대들이 3가지로 정리됩니다. 참의부, 신민부, 정의부라는 이 3가지로 구분이 되게 되고, 그리고 1920년대 후반에 신간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로 뭉쳐보자 해서 하나를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2가지로 정리돼서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구분되게 돼요. 자, 이런 와중에 국내에서도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어쩌면 가장 역사에 약간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아주 영웅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바로 누구냐면 최근에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에서도 한번 등장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본의 요직, 소위 말하는 높은 관리들이라든가 우리를 괴롭혔던 이제 앞잡이들을 정리하려는 하나의 저격수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가지고 뭉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활동을 뜻도 뭐 있어요? 바로 의열단이라고 합니다. 의열단. 뜻을 가지고 모여진 단체, 의열단이라고 하는데, 왼쪽에 있는 김원봉이라는 이 인물, 그리고 신채호라는 이 두 명의 공동 파트너가 만나서 우리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보자 했던 게 의열단이라고 하는데, 김원봉이 원래 만주에서 조직하고 실제 활동은 국내로 가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집은 만주에서 하고 실제 활동은 국내에 들어와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김원봉의 롤 모델을 아마 나중에 영화 암살에서도 뭐 하면 조승우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하게 되고, 이병헌이 했던 영화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김원봉이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글에서는 김원봉이라는 이 인물이 김구 선생님보다도 높은 현상금을 받았다, 이런 기록도 있는데, 이거는 진위 여부가 확실하진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당시 독립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뭘 했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김원봉과 같이 옆에 파트너였던 신채호라는 사람이 하나의 글을 만듭니다. 이 글의 내용이 뭐냐면 아까 처음에 등장했던 내용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사실 군대라든가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지만, 아쉽게도 이게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는 오직 혁명으로서 이 사람들을 폭탄 등 여러 가지 수많은 테러를 통해서 일본을 괴롭히자라는 하나의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을 죽인다든가, 조선의 수많은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정탐꾼, 이런 사람들을 제거해서 일본의 공포를 만들자 했던 사람들이 이제 신채호와 김원봉이라 했던 이제 의열단이라는 단체인데, 신채호가 이제 정신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면 실제적인 내용을 지시했던 사람은 김원봉이라는 인물이에요.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중심이 돼서 이 단체가 어떠한 활동들을 했냐, 한번 내용을 잠깐 살펴봅시다. 자, 지도를 보게 되면 김일상부터 시작해서 김지석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국내뿐 아니라 일본까지 직접 가가지고 했던 인물도 있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아주 수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기서 김상옥이라는 인물을 한번 조명하고 싶습니다. 한번 볼게요. 김상옥이라는 이 인물은 예전에 어디 영화에든가 드라마 등에 많이 등장했어요. 근데 물론 거기서 정확하게 인물을 말하진 않지만, 아마 여러분 각시탈이라는 드라마를 아는 친구도 있을 거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아마 주원이라는 인물도 아마 거기에 아마 등장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거기에 수많은 여러 연예인들도 이 김상옥을 연기했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좀 뭐라 해야 되지? 총싸움 게임을 잘하는 친구라면 이 사람을 닮아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람은 2월달에 전설적인 활약을 했던 인물인데,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경찰서가 종로경찰서라고 해요. 서울 중심부에 있던 경찰서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가두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을 고문하고 괴롭혀서 이상한 자백 같은 걸 받아내고 했던 악랄한 곳이었는데, 이 종로경찰서를 폭파시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일본의 경계심을 만들 수 있겠다 판단했던 이제 아까 김원봉이 김상옥에 지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김상옥이 그걸 받아들고 이제 한란 웅크리에 폭탄을 쥐고 이제 그 서울 종로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한 손에는 총을 품고 한쪽에는 폭탄을 품고 와서 이제 종로경찰서에 가는데,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었고 하다 보니 폭탄을 다른 나라에 수입을 하는데, 폭탄에는 습기가 많이 들어가면 제대로 불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수많은 이제 공격을 했을 때 사실 폭탄이 잘 안 터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김상옥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에서 구했다는 여러 설이 있지만 어쨌든 폭탄을 잘 들고 와서 폭탄을 아름답게 슉 던져가지고 종로경찰서를 완전히 박살내게 됩니다.
당시에 있던 웬만한 사건 중에서 아마 제일 컸을 거예요. 거의 경찰서가 반파장이 날 정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일본이 충격에 빠져요. 아니 어떤 미친놈이 이런 경찰서에다 폭탄을 던졌어. 그놈 누구야? 아, 의열단의 단체라는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 잡아와서 찾다 보니 여러 날의 수석 끝에 결국 김상옥의 인물을 발견하게 돼요. 이 김상옥은 이제 자신의 이제 신변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김상옥이 얼마나 좀 신기한 인물이냐면 뭐 담을 뛰어넘었다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당시에 총 한 자루로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싸우게 되면 600명, 700명 가까운 경찰들과 이제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림이 좀 안 그려지지? 어쨌든 600명, 700명 막 쫓아다니면서 김상옥 잡아라 이제 뛰어다니게 되는데, 김상옥은 총 이제 몇 자루와 수많은 탄창을 가지고 이때부터 도망다니면서 총을 쏘요. 그래서 김상옥은 아마 그때 기록으로는 17명인가 18명의 이제 일본 경찰을 사살했고, 마지막까지 싸우면서 10발 가까이 맞은 총알을 맞았지만 마지막에 총알 한 발을 남기고 자신의 목숨을 머리에 쏘게 되면서 자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드라마틱한 인물에서 머릿속에 참 많이 남았던 인물이기도 해요. 자, 어쨌든 이 김원봉이 만주에서 조직했던 아까 말했던 의열단이라는 이 조직은 조선혁명선언 신채호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이 글을 통해서 이제 강령, 앞으로 우리 어떤 식의 활동을 해야겠다는 것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때부터 수많은 활동들, 조선 총독부의 고위 관리를 주기로 한다든가 관공서들을 파괴했던 대표적인 단체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 단체는 이제 자신들의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모 위치에다가 학교도 세우는 등, 그래서 수많은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단체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이제 홍범도라든가 김저진 같은 수많은 독립군들의 활동과 두 번째 말하는 의열단의 활동,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학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